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금요일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8가지 특징주를 뽑아서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한 주를 뽑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진표 공개하기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용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 스토리 매매. 네. 스토리 또 매매가 그리고 종목의 달인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8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이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은 그래도 올라왔어도 그래도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중요한 종목들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진표 네. 공개합니다. 자, 8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용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그리고 메디톡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클래시스, 이것도 피부과 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자주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 있는데요. 네. 이 호텔과 여행주가 맞붙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8강 3라운드는요. 롯데 정밀화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에 대한 타이트한 수급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큼 네. 매력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또 알아봤었죠. TYM, 네, 대동과 함께 한번 붙었던 농기계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YG 엔터테인먼트 네.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리오프닝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두 가지 엔터테인먼트 누가 이길지 한번 면밀하게 논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BGM 너무 좋다 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신나하십니다. 담당 PD의 센스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메디톡스 대 클래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주사를 맞는 거죠, 보톡스. 그리고 클래시스는 또 피부과로 또 슈링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전문 네. 용어들이 있는데. 레이저 비계,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셨나요? 비밀입니다. 예, 비밀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지금 바닥 찍고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주요 매물벽에 딱 물려 있는 상황. 메디톡스도 약 그 정도 상황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요, 시청자분들이 고르시는 동안 우선 이 보톡스 계속해서 이제 이게 누구 거냐, 우리 기술력보다 뭐 계속해서 싸웠었는데 최근에 좀 소송전이 끝났는데 다시 붙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왜 계속 일어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네. 최인호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예. 무슨 뭐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예. 보톡스야 어차피 균사체인데요. 균인데 이 대웅제약과 일단은 처음에 이제 메디톡스가 붙었을 때가 2016년이었죠. 네. 원천 기술에 관련된 거로 먼저 붙었습니다. 네. 원천 기술에 관련된 거로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이제 엘러건이라는 회사가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제 미 무역성에서 이제 네네.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휴젤이 이제 GS와 손잡고 네. 시장을 크게 하면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미국에는 아예 법인까지 다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판매 시장이나 이런 게 휴젤이 되게 앞서죠.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네. 못 들어간 이유가 워낙 탄탄한 이 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네. 이게 원래 피부과의 3종 세트가 바로 보톡스입니다. 첫 번째 네. 뭡니까? 화이트닝, 미백. 네. 두 번째는 레이저. 네. 두 번째는 의사의 네. 주사 아닙니까? 한 방. 예. 네. 그래서 3종 세트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일반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주사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휴젤이 전에 팔았었어요. 그리고 아. 보타리상이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가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천을 또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톡스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원래 고향이 미국으로 가자 해서 미국의 승소를 지금 다시 한번 결판을 짓는데 네. 이 싸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아. 오래 갑니다. 볼 오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조를 찾아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론 프로젝트라고 해서 휴먼 개론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이게 연기 서열을 갖다가 다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건 메디톡스는 되지만 네. 미국의 국익에서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이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찌개가 쉽게 말하면 김치찌개가 한국 거일까요? 멕시코 거일까요?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으니 한국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성분은 고춧가루는 또 멕시코에서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추를 예. 쓰는지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김치찌개가
오리지널 100% 국산일까요? 멕시코산일까요? 예. 아, 그런 자, 논쟁인가요? 그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 비유. 진흙탕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래 오래 갈 가겠네요. 거예요. 오래 갑니다. 그럼 우리 김용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메디톡스랑 처음에 대웅제약이 처음에 이제 붙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이 균주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우리가 발견을 한 건데 네. 지금 대웅제약 너희들은 어디서 발견했냐 하니까 대웅제약이 그때 이제 배추밭에서 발견했다. 그렇죠. 흙바닥에서. 네, 흙밭 이제 배추밭에서 발견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발견이었죠. 좀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메디톡스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디톡스가 어찌됐든 이 바이오든 뭐 그런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성장을 하려면 산업 성장하려면은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근절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네. 그쪽에서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거를 노린 것이 바로 대웅제약이 처음에 네.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네. 네, 뺏을 수 있는 건 뺏을 수 있었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인 산업 시장의 그런 크기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좀 근절돼야 된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웃겼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메디톡스 쪽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네. 들어줬는데 대웅제약은 올라가고 메디톡스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웅제약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 큰 대형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펀더멘탈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료, 악재, 소멸로 이어지면서 더 네. 오르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메디톡스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력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약간 파이프라인이 조금은 좀 뭐랄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약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도 이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두 가지의 것을 고를 때, 네. 물론 ITC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대웅제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국내 증시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튼 지금 휴젤까지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네. 메디톡스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네. 메디톡스와 그런 휴젤과의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좋은 판결이 났으면 네, 합니다. 네. 궁금한 게요. 그 네. 메디톡스가 이제 뭐랄까요? 쌈딱이 좀 된 것 같다. 좀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소송전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업계 자체, 보톡스 업계 자체로 볼 때는 네. 호재인 겁니까? 아니면 악재인 겁니까?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그런 혼조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국가, 이제 특히 중국 같은 나라도 네.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끼리 싸울 게 아니죠, 그럼 네, 또. 맞습니다. 예. 또 거기서 이제 국제전으로 가게 되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술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메디톡스 그럼 지금 분쟁 상태에 있으면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주가는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투자자분들께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시는 걸까요? 관심, 우리가 항상 주가에 이게 흔들리고 올라가 등락 같은 네. 뭐 등락폭과 이제 그 낙폭은 다 보시면 네. 거의 투심이 네. 이슈에 대부분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까지 달리는 어찌 보면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한꺼번에 같이 뭐가 달려가면 개인들도 같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과잉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어차피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다 가져갈 수 없고 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익에서도 봤을 때도 네.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셀트리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의 전체 종목의 한 20% 이상이 어찌 보면 바이오 사업인데 네. 이 하나 정도가 이렇게 무너지면 계속 다른 사업에서도 계속 많이 주도권을 뺏겨가기 때문에 네. 또 바이오 시장이 또 크게 또 올라오지 못하는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심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관심 많이 지금 4개월째 지금 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그 메디톡스는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분쟁 상대인 휴젤의 주가는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메디톡스에 관심을 갖고 휴젤은 그렇게 급락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그 뭐랍니까 그 휴롬 계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젤은 벌써 미국 시장에 벌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만큼 그 시장을 침투하냐가 중요한데 벌써 침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없나요? 기대감이 좀 없죠. 아. 네. 주가하고도 다릅니다. 어차피 이 상황은 진흙탕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누가 칼을 꺼냈기 때문에 같이 또 방패를 칼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이 네. 3사, 그러니까 대웅제약하고 휴젤하고 메디톡스 이렇게 국내 탑3가 될 텐데 이 네네. 중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이 3사 중에서 가장 탑픽을 고른다면 그래도 메디톡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심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대웅제약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서 네. 수혜를 얻는다. 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네. 그 이제, 보톡스를 떠나서 이제 세 종목 중에 탑픽을 고른다면 이제 대웅제약 고를 수밖에 없고요. 워낙 큰 기업이고, 네. 아직도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지지하는 바는 당연히 메디톡스죠. 네, 기술력을 처음에 당연히 출시를 했고, 어쨌든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처음에 개발한 건 맞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든 산업의 그런 발전이든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메디톡스를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지는 하지만 투자적인 입장에서 대웅제약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냉정하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최인호 전문가도 그러세요? 저는 이제 연기설 가지고 있는 메디톡스냐 네. 아니면 뭐 흙바닥에서 이렇게 독극물을 추출해서 이렇게 그래서 가져왔다고 하니 네. 그에 대한 검증은 못하겠지만 미국에 지금 다 진출해 있는 네. 휴젤이냐 봤을 때 저는 휴젤로 저는 가겠습니다. 휴젤이 만약에 소송에서 져버리면은 그런 원천적인 지적재산권을 잃게 되는 거니까 미국에 있는 것도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또 배분적인 부분이 있을 또 그런 겁니다. 게 있어요? 네. 아, 왜냐하면 나- 그렇게 빠지면 또 그게서 진흙탕 싸움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항상 민사적인 거나 부분에서는 항상 뭔가 100대 네. 제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타협할 부분과 있는 것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네.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못 들어가니까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네. 소송을 건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네. 하는 거군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했던 게 이 바이오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 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라이선스 아웃으로만 따져도 네. 그런 걸로만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하면은 1조 원 정도가 이제 매출이 조 단위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네. 약을 만드는 네. 것까지는 아니어도 레시피만 있어도 네, 이렇게 비싸다는 맞습니다. 거죠. 레시피까지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수출,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네. 그걸로 매출을 일으키는 굉장히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은 정말 산업 발전에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적 재산권 싸움 여기서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메디톡스 그리고 클래시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네, 메디톡스입니다. 네. 메디톡스. 응원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대웅제약 나왔으면 대웅제약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는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예, 엇갈렸습니다. 네. 피부과 쪽으로도 포인트를 두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메디톡스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클래시스 쪽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클래시스를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3종 세트. 예. 피부과 3종 세트. 예. 그 중에서 화이트닝과 레이저 시술을 맡고 있는 일단 코디네이터예요, 그런 세 개 중에 두 개나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네, 어, 두 개를 예.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일단은 전 세계 일단 60여 국의 대리점을 일단 네. 오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 이슬람이라는 문화가 전 세계 17억이에요. 그 제일 중앙이 심장이 부는 곳이 메카지 않습니까? 메카 성지 있는 네. 이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번에 또 전시회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오늘까지 시작할 거예요. 오늘까지 했을 겁니다. 오늘까지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더마라는 전시회를 시작했는데 의료용품 시장에 어찌 보면 이 중동 시장에 교섭을 하는데 중동 사람들이 보면 히잡이라고 뭐 이렇게 아시죠? 디저트 네, 같은 거, 예. 네. 부르간이라든지 쓰는데 얼굴만 내기 때문에 네. 되게 그쪽 사람들도 되게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런가요? 그럼요. 색조 화장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미국과 인구가 동일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팔레트 그 색조 화장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피부 미용 시장은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네. 특히 뭐 요즘 남성분들도 화장도 하시고 뭐 케어도 많이 피부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요 시장 이 업종 분류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없더라도 네. 시장이 앞서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뭐 리오프닝과 상관이 없더라도 꼭 지켜봐야 될 시장입니다. 중동 시장도 꽤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보아라.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메디톡스 대 클래시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시스가 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리오프닝 그리고 엮이게 되고 미용기계에 대해서 저희 되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그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좀 신났어요. 네. 얼굴에 저는. 화색이 돌아요. 저희가 이불로 찍어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클래시스가 세 분이 모두 골라주셨기 때문에 아니죠. 최인호 전문가님과 그다음에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셨는데 네. 클래시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디톡스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메디톡스는 이제 최근에 뭐 상트네어라는 그 조합을 통해서 또 네. 투자도 받고 있고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다른 파이프라인도 새로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만큼 또 이제 메디톡스의 그런 다시 주가의 반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저는 목표가 15만 5천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변곡점이 한 15만 9천 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지점이 매물대 형성의 저항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 아래인 15만 5천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메디톡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시스 올라가는데요. 메디톡스는 15만 5천 원 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네.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강 1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2라운드 대시표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 2라운드에서는 리오프닝, 또 여행, 또 설레죠. 지금 안 그래도 속보로 봤을 때 또 네. 노마스크의 시대도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오. 네, 그런 속보가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종목들이 다 잘 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카지노죠. 따라란 이거 파라다이스. 네, 그리고 네. 롯데 관광개발. 지금 두 종목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는 그런 카지노로 더 잘 알려져 있나요?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제주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행 둘다 아니면 외국이죠. 숙박인 줄 알았거든요. 파라다이스, 그쪽에서- 네, 호캉스의 1인자죠. 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롯데월드 안 가보셨어요? 롯데까지 안 드십니까? 이미 물어보기도 전에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너무 롯데 하시네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최영호 전문가님 어떤 겁니까? 궁금해나요? 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네. 겁니까? 예. 둘 다 부산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부산도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유명하죠. 했어요. 네. 네. 그래서요? 롯데관광개발 네.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전문가는요? 저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네. 노래요? 알겠습니다. 네. 포시즌? 옛날 그 드라마 노래 하려고. 저는 꽃보다 남자 얘기를 했는데 아. 이제 포시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역시 네. 그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호텔, 리조트 그리고 스파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 왔는데 네. 파라다이스랑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컨센서스를 확인을 해봤을 때 네. 파라다이스가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네요.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이제 롯데관광개발보다는 파라다이스가 그 여력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호캉스의 1인자입니다. 이제 호캉스를 고른다고 했을 때 이제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는 예약이 안 됩니다. 다 찼어요? 네, 예약이 안 되고 거의 이제 주말까지도 거의 예약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불티나는 네, 국내 객실에 대한 그런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카지노 이제 땡기로 이제 가기 시작하시면 거의 외국인 카지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VIP들 위주로 그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름만큼 파라다이스한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름만큼 파라다이스한 주가 흐름, 네, 천국 맞습니다. 같은 주가 흐름. 네. 네, 그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롯데관광개발의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둘 다 다 매력은 있죠. 어차피 네. 공통점적인 비즈니스 사업 부분이 동일한데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F&B와 일단 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카지노가 있지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다 아우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뭔가요? 말이냐면 여행을 가기 시작되면 네. 거기 현재 있는 호텔, 제휴된 호텔부터 시작해서 근데 국내 호텔, 카지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패션 전문 쇼핑몰도 2020년에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좀 네. 다방면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그때 롯데가 한번 실패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싸울 예, 때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루즈부터 시작해서 고급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되는 여행 상품들을 네. 상당히 많이 유치하고 같이 이렇게 차별점이군요. 콜라보를 하면서 콜라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대 홈쇼핑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또 통해서 또 북유럽 중에 제일 비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오. 상품도 거의 완판될 정도로 패키지도 판매하고 있고. 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4월 3일 날 네. 현대홈쇼핑에서 또 판대요. 네, 오. 계속 팝니다. 네.
그래서 이틀 뒤죠. 예, 동남아 같은 이 저가 상품보다는 네. 고급 시장을 노리고 거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일단 숨어 있는 소비 여력을 끄집어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클 거로 예상됩니다. 항공주 다음으로 네. 이쪽 관련 섹터가 상당히 좀 커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래 항상 보던지 눌림목에서 다시 슈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리오프닝이 다 되는 순간 우리 한국 분들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둘 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받는 종목들인데요. 두 분이서 엇갈리셨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자, 파라다이스 대 롯데관광 개발. 결국에는 파라다이스 쪽. 이게 국내에 대한 그런 호캉스도 있고 거기에다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더 네. 많이 보지 않았나. 뭐 비슷비슷하죠. 13표. 네, 그걸로 파라다이스 4강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롯데 관광개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예, 롯데 관광개발 아무튼 한 표 차 떨어졌네요. 네. 아쉽죠? 예, 괜찮은 종목인데. 괜찮은 예, 종목이어서 차트를 한 못 표 차이로 치겠습니다. 네, 떨어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차트가 일단은 뭐 궁시렁궁시렁. 아니 그래도 뭐 행보를 계속 뭐 치고 예. 있는데 뭐 네. 그렇게 크게 지금 이슈화 될 만 일단은 이 글을 예정이다. 뭐 주식은 항상 뭐든지 이슈와 뜨거운 그 일단은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뜨거운 감자인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제가 목표가는 좀 21,000원으로 잡고 그러니까 전 고점 한 10월 때 가격이네요, 작년. 예, 그렇죠. 작년 고점 한참 떴을 때 네. 그때와 동일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롯데 관광개발 아쉽게 떨어졌지만 21,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전략 네. 세워보시고요. 파라다이스가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3라운드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나오는 종목이죠. TYM. 이거 TYM. 굉장히 최인호 전문가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요. 그때 대동 막 얘기하고 뭐 농슬라가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스마트팜. 네, 농슬라. 네, 맞아요. 네. 앞으로에 대한 그런 매력이 확실히 있는 그런 내용 종목을 들어봤었는데요. 네. 자, 우리 롯데정밀화학대 TYM 다릅니다.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용호 전문가부터 여쭤볼까요? TYM입니까? 롯데정밀화학입니까? 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은 계속 예. 미십니까? 저 지금 일단은 뭐 농업 분야의 혁신이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팜. 네, 그렇죠. 그렇게. TYM입니다. 그렇습니다. TYM 3월 22일 날 대동이랑 한번 붙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롯데 정밀화학과 관련해서는 뭐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네네.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롯데 정밀화학이랑 TIM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네. TIM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농업에 대한 다시 관심이 또 불러일으키면서 그리고 북미향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주성 트랙터 쪽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수급을 받고 많은 모멘텀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지금 올라온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TIM과 대동을 저희가 많이 대결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좀 과감하게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이제 전쟁 리스크가 조금 꺼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아. 물론 실적적으로는 지금 올라갈 여력이 훨씬 많습니다. 네.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 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총이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3배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의 그런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력이 많다는 건데 지금 그러한 이제 주가의 거품이 빠졌을 때 혹시나 이제 그러한 기간의 기다림이 또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생산 기업에 이제 세척용 가성소다를 공급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지금 테마적인 그런 수급보다는 지금 진짜 수급이죠. 진짜 이제 외인들이나 네. 기관들의 진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 정밀화학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TYM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네.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전쟁이 끝나고 나면 TYM이 받게 될 탄력도 같이 줄어드나요? 네, 아무래도 눌림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눌림목이 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대동이라든지 TI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그 대동
대동 얘기하면서 네. 이제 이거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그 이륜 전기차 봐야 된다. 네, 그때 그때 테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네. 대동이 그 며칠 후에 카카오 모빌리티랑 계약 맞아요. 체결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져버리고 뭔 소리인가 그쵸. 했었어요? 뭔 소리가 했는데 그게 현실이 아, 되니까. 근데 적중을 했다. 네, 그거 깜짝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얘기를 할 네. 수가 오.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게 바로 대단하시다. 예. 대단하시다. 한번 어필 한번 해드리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TYM 한번 공격하고 한 번 더 커버를 쳐주시네요. 아, 네, 그렇죠. 칭찬해 네, 병주고 드리니까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네. 표정이 되게 겸손해지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아, 느낌이죠. 네. 자, 쉬운 종목 진단체 좀 변해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TYM과 관련해서는 이제 식량 안보 네. 이런 이슈가 좀 줄어지게 되면 TYM도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TIM하고 롯데정밀화학을 네.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네. 롯데정밀화학은 세 개가 제일 큽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면 저는 롯데지 않습니까? 롯데를 같이 두 개를 밀라고 했는데 네. TYM을 한 이유가 뭐냐면 롯데정밀화는 ECH라고 해서 에포क्시 바닥에 반질반질한 컵슈 같은 거 한번 아, 예. 빠른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원료예요. 그 다음에 가성소다부터 시작해 요소수 국내 1위입니다. 작년 겨울에 요소수 사태 났을 때 네. 롯데정밀화학이 아, 장난 1위예요. 아니었죠. 네. 이 세 개만 가져가더라도 롯데정밀화학은 꾸준히 성장세와 매출액과 그 국내 시장을 독점을 하는데 네. 문제는 TYM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시총은 작아요. 네. 근데 국제종합기계라고 불리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게 네. 2016년 해가 지금부터 7년 전부터 조금씩 인수해서 작년 8월 달에 완전 인수된 거예요. 이게 업계 4위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대농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인데 예. 대농만큼의 이제 매출액을 높이는데 트랙터 같은 게 대당 비싼 거는 한 1억까지도 하기 때문에 거의 북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시장에 내륙 시장에 진출을 많이 외제차네요, 되어 외제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TYM은 대동이 다른 쪽으로 나가더라도 이쪽은 스마트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굳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왜냐하면 트랙터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1리터에 2kg밖에 못 갑니다. 진짜 조금 가네요. 엄청 작게 갑니다. 바닥에다 기름을 쏟고 그렇죠. 가네. 쏟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농기계,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라고 불리는 스마트 농기계를 이제 계속 원초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네. 지금 오늘 사실은 농기계가 올라온 이유가 농기계들은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어저께 미국 전일에 바이든이 비축률을 푼다 하는 바람에 네. 급락하면서 같이 농기구 섹터들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농기구가 지금 타이밍적으로는 약간 네. 눌림목이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 티쇼팅한 거 보니까 어저께 미 바이든의 그 말에도 예. 농기구 쪽이 섹터들이 올라가는 거 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짧은 기간 안에 TYM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선택을 바로 했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미국 북미 쪽 그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합의 파머. 그래가지고 이제 취미로 네. 이제 농사일을 하는 저 에그테크. 그래서 네. 에그테크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네. 있습니다. 그래요? 주말 농장. 아 주말 농장. 아 갑자기 확 오네요. 자 그런데 TYM이 또 여기다가 또 이것저것 또 트랙터나 팔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또 매출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나라면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이면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매출력이 좀 있을까요? 매출력이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뭐 항상 이게 농업은 기대감이에요. 이거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 미국 농사 방식은 달라요. 국내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트랙터 갈 수 있는 큰 평지에서 많이 하지만 거의 손으로 많이 하는데 미국은 거의 민간 항공기로 가지고도 비료도 주고 예컨대 약도 치고 하고 영화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형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는 당연히 네. 소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국토 개발 자체가 농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외 시장이 진출이 많이 돼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도 네. 넓잖아요. 그럼 트랙터가 꼭 필수일 것 같기도 그건 해요. 필요하죠. 네. 그건 필요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바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은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합의 파머라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는데 리오프닝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수혜가 아니라 피해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러한 트렌드가 생긴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맨 먼저 생긴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한 느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취미라는 그런 섹터가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 이후에는 영향은 있겠지만 네. 하나의 그런 좀 탄탄한 구축한 섹터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이런 산업 발전이요. 그렇군요. 업황 자체가. 네, 이런 자연으로 네, 네.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네.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IM도 아직까지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한 그런 거품에 대한 주가는 빠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재료별로 약간씩은 다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관심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순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가는 순간, 네. 이쪽에 수급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펀더멘탈로 이제 가는 봤을 때? 그런 롯데 정밀화. 지금 또 유가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이 아무래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골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투표 고민되네요. 결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3라운드째 시청자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 그러면 TYM 아쉬운데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주가가 오늘만 해도 11.6%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슈팅이 좋아요. 일단 이럴 때 단기적으로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간에 들어가서 조금 수익 먹고 나오시기 좋은 종목입니다. 매매로. 자, 예. 자, 그래서 2,900원에 제가 2,900원 선을 제가 잡아드린 이유는 네. 예, 이 농업 분야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매출, 그러니까 농업 트랙터라든지 이런 매출 상당히 워낙 크기 때문에 1조를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출 실적과 같이 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더라도 충분히 2,900원은 정보점 충분히 돌파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차트에서 제일 높은 네, 그렇죠. 가격대가 2,870원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높은 예. 가격. 그만큼 이제 매출이 더 네. 높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약간 중장기로 단기 중기를 같이 함께 보는 게 좀 좋다고 좋네요.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정밀화학이 이겨서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TYM 2,900원까지 좀 다각화해서 기간 바라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자,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엔터사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3, 4안에는 안 들어가죠. 자, 어쨌든 두 엔터사가 붙게 됩니다. 네. 자, 어떤 엔터사가 더 매력적일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용호 전문가님, 네.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저는 하이브. 하이브 저번에 영원한 아미. 네, 목표가 도달했었죠. 네, 하이브도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JYP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YG 쪽으로 보셔라. 때가 됐다. YG 보다가 하이브 보다가 JYP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 JYP가 이제 빌보드 차트 200에 그 가수가 들면서 네. 전체적인 그 엔터의 그런 시장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YG 엔터가 좀 더 그다음 타다. 네, 타죠. 그다음 타다. 한 번 더 갈 수 있다. 오늘도 갔고 네.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길목을 이렇게 또 노려주셨습니다. YG 엔터고요.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큐브 엔터입니다. 자, 종목의 신 큐브 엔터 설정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오늘 뭐 라운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게요. 아이 신나라. 자, 그러면은 매력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우선은 최인호 전문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큐브 엔터. 전 큐브 엔터 하니까 딱 떠오르는 가수는 별로 안 느껴지는데 어떤 걸 봐야 비스트 됩니까? 있잖아요. 저- 비스트? 네. 비스트가 해체가 됐죠. 비스트 말고 이제 저게 머물러 있나 봐요. 그런 제 거예요. 나이가. TV가 없나? 한번 팬은 끝까지 없나 봐요. 팬이죠. 큐브 엔터는 제가 골란 이유는 일단은 JYP에서 일단 나와서 분리해서 나와서 네. 지금 사업이 지금 하반기에 돌 섹터, 그러니까 뭔가 돌 섹터들이 지금 눈에 보여요. 오. 자, NFT 관련된 거, 아, 코인 관련된 게. 신사업,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신성장이 아니라 기존에 한번 올 작년, 그러니까 겨울에 하반기 때 한번 크게 돌았던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순환적으로 돌 거라 예상을 하고 제가 큐브 엔터를 선택한 거고요. 네. YG 엔터도 워낙 좋은 회사니까 네. 이 둘 중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사업성으로 그냥 골랐습니다. 다양한 사업성. 다양한 사업을 해서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큐브 엔터를 예, 골라주신 거고요. 그러면 김용호 전문가님, YG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YG는 이제 블랙핑크랑 아. 빅뱅. 예, 빅뱅 이제 총출동하죠.
아티스트 풀 가동합니다. 한 명 빼고. 네, IP 폭발하면서 여기서 실적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JYP 하이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YG가 좀 부각을 받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근데 반대로 큐브엔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데? 네, 이 큐브엔터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이유가 처음에 아이들이라는 그 애들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이제 부각이 됐냐면 롤 개막식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해가지고 네. 네. 거기서 춤을 정말 끝내주게 췄습니다. 그 여자 네. 아이돌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조회수가 한 2억에 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라는 그 이제 그룹이 완전 떴죠. 뜨면서 네. 거기 안에 그 소연이라는 래퍼가 있을 거예요. 소연 맞을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랩도 실력도 좋고 네. 원래 이제 오디션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그런 그룹이라서 네. 그 말은 뭐냐면 탄탄한 팬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이제 곧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더 샌드박스랑 이번에 파트너십 체결했거든요. 그 네. 샌드박스가 네. 그거죠? 저기 유튜버들. 네, 맞습니다. 모여져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네. NFT랑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합니다. 아. 네, 엔터가 꼭 NFT를 가져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팬층들이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NFT 출시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경매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또 사겠죠. 네, NFT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욕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쵸. 먹고 살아야 네, 되니까. 아이들도 상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제 아이들 설명했고 거기 이제 B2B까지 있어요. B2B라는 그건 그룹 뭡니까? B2B 그룹 모르십니까? 아, B2B? 저 알아요. 네, B2B 그룹 굉장히 유명한데 얼그룹 중심으로밖에 몰라서. 아, 네. 네, 차별화 전략이시군요. 차별화적으로, 네, 네, 확실하죠. 알장별로, 예. 네, B2B가 생각보다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아. 차트 1위를 많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앵커님 얼굴 빨개셔가지고. 근데 B2B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네. 활동을 하나요? 그 B2B의 멤버 중 하나 이제 도깨비에 나왔던 멤버 누구죠? 아, 육성재요? 육성재도 B2B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예. 네, 아무튼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군대 네. 갔다 온 친구들 계속 막 방송 나오던 그. 네, 그 말하는 맞습니다.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또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네. YG엔터랑 큐브엔터 중에 이제 제가 YG를 골랐던 이유는 큐브엔터는 어찌됐든 기대감이에요. 이게 정말 주가가 이제 끌어올리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실적이 확실히 나왔을 때 이 큐브엔터에 대해서 저는 그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왔을 때 저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런 네. 생각이고 YG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 튼튼하게 네. 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 YG를 골랐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 거의 탑급이죠. 빅뱅과 블랙핑크. 네. 강력합니다. 아,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남자 아이돌 얘기하니까 이게 흥미가 확 떨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예. 하품하시는 거 아, 봤는데. 예. 진짜 잘 뻔했어요. 자, 그러면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 각사들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 달라요. 한쪽은 또 아티스트 쪽, 한쪽은 또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좀 잡혔기 때문에 네.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지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확실하죠. 2배 차이로 YG가 이겼습니다. 역시 YG, 빅뱅이죠. 빅뱅과 블랙핑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매력 있죠. 심지어 이 회사 근처에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YG 엔터 시청자의 선택으로 4강에 진출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큐브 엔터 기대감이 아주 충분한 그런 또 재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가격 전략이랑 잡아주십시오. 자, 이게 큐브 엔터를 제가 선택한 이유도 요즘에 포켓몬 기억나시죠? 이게 네. 빵에 스티커 나온 것처럼 어찌 보면 내가 많아요. 혼자 가지고 있는 non-fungible 이제 토큰이라고 대체 불가한 그 그러니까 시장을 네.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을 내 혼자의 암호화로 된 코드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네. 그런 매력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샌드박스 안에 있는 가상 공간을 운영하며 디지털 개발도 하기 때문에 코인과 NFT와 그다음 엔터를 같이 아울러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세계가 이게 같이 돌 때 테마가 순환될 때 분명히 조금씩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높게 잡고 28,000원까지 잡겠습니다. 28,000원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앞으로의 기대감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G 올릴게요.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4강의 1라운드에서는요, 피부과의 맛집입니다. 클래시스. 이거 만드신 그 의사 전문의 사장님이신데, 대단히 돈을 많이 벌으셨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캉스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두 종목이 1라운드에서 붙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가 붙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대 파라다이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있고요. 네. 지금 클래시스가 더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물벽에 갇혀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는 어떤 네. 종목 고르십니까? 만약에 그 클래시스 처음 여기 이상형 월드컵 나왔을 때 막 물어보셨으면은 클래시스 골랐을 텐데 지금은 파라다이스 쪽이 네, 섹터가 지금 순환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기다려보고요.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피부과 맛집. 예. 클래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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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각자의 또 매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계속 이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게 기계 쪽, 장비 쪽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뭐 기존의 미용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대화된 것보다는 일단 의사의 어찌 보면 수준과 기술로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임상적인 부분 가지고 옛날에는 뭐 IP를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워낙 이렇게 원격적이고 맞춤형이고 기계도 워낙 다양해지면서 네.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다양한 기기가 있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찾기 때문에 네. 그냥 장비빨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든지 건설이든 뭐든 다 장비빨입니다. 예. 그렇군요. 망치 좋아야 되고 못 좋아 다 좋아야 돼요. 예. 장비빨의 일단은 원조라고 보시는 게 피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이 시장은 계속 앞으로도 중고 시장도 많이 형성화될 거예요. 중고 시장. 반도체 장비도 중고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업체가 있듯이 이것도 중고 시장이 워낙 또 강한 섹터가 돌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거나 좀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뭐 이제 기술적이 들어간 곳은 꼭 한번 제가 아까 지켜보라는 이유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하고 뷰티 요 관련된 거는 계속 가져가시면 나쁘지 네, 않습니다. 기술력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어필해 주세요. 네, 일단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마스크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밸류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한 번의 그런 파동 수급이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주요 타깃이 이제 일본과 중국인데 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두 나라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나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살짝 이제 센티멘털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에 VIP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 네. 거기 이제 카지노를 이제 큰 베팅을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와는 다르게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합 리조트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날 수가 있고요. 네. 거기 이제 그때 이제 이 코로나 당시에 구조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손익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 비중이 확대가 된다면 파라다이스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거기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때 같이 이제 섹터 수급을 받을 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파라다이스와 클래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네. 자, 그럼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그리고 클래시스. 와. 표 차이. 오늘도 이것도 한 표 차이로 파라다이스가 이겼네요. 진짜 노래 부르고 싶네요, 진짜.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참겠습니다. 네. 아, 그럼 말하지 마세요. 괜히 노래를 기대감만 그냥- 주시고. 맞아요. 네, 아니. 큰 기대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자꾸 조만간 기대감만. 예, 노래를 꼭 시키도록 예, 하겠습니다. 앵커님은 기대 안 하셨다 그러고 앵커님은 기대하셨다 그러고. 저 같이 따라 부르려고 그랬는데. 예. 자, 자. 파라다이스. 나 의외인 게요. 지금 뭐 기본적인 깨알 같은 팁을 네. 드리자면 이제 내년에 이제 오사카에 최대 이제 또 카지노장이 몇 군데 열리거든요. 일본에서요. 한국 시장을 이제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처 인접 국가에 일본 사람들도 이제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국민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카지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그 테마와 그걸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현재와 이게 주위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 면밀하게
이게 나오실 때 나오고 수익 네. 청산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아, 네. 리스크는 잘 감안을 하신 다음에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 클래시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아, 예. 피부과 3종 맛집 세트. 네. 예, 너무 아깝네요. 4강까지네요. 4강까지. 이게 또 갔으면 다음에 또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까지 이제 또 두바이에서도 국제 이게 세미나도 이렇게 열리면서 두바이 더마. 두바이 전시회도 예. 두바이 더마도 열리고 해서 오늘 끝났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서방과 중동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기계의 어찌 위상이 한번 크게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시스 25,000원, 전고점이 25,000원 정도 수준에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저점에서 그러게요. 너무 올라갔기 네. 때문에 네. 분명히 건강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조정이 다 샀는데 다음날 조정이 돼서 네. 오늘 사면 빠지는 장 옷바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잘 유의하시면서 네. 옷바장 조심하십시오. 아, 네, 예. 오늘 사면 빠집니다. 아, 네, 그러면 아, 이 감성. 좀 밀렸을 때 사는 게 네. 낫겠네요. 예. 네, 이런 소소한 팁까지, 제일 중요한 팁까지 주셨어요. 눌렸을 목표가 네, 2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파라다이스 올리도록 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우리 미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갖고. 자, 4강 2라운드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YG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네. 2라운드도 좀 쟁쟁하게 좀 붙어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 롯데 정밀화학 대 YG 엔터 어디입니까? 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아, 네. 8강에서는 두 종목 다 선택을 하셨는데 네네. 또 4강으로 올리니까 바로 어디 갈아타야죠. 네. 바로 YG인가요? 바로 과대납폭 쪽 아, 롯데 정밀화학. 네. 예.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는요? 무조건 롯데 정밀화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 지금 이 판에서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너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제 송원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어차피 케미칼 부분이기 때문에 네. 수요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 구조부터 시작해서 네. 어디 견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YG 관련해서 YG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도 받고 있고 네. 워낙 아티스트들이 탄탄한 아티스트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정밀화학을 고르셨어요. 네, 그렇죠.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수익은, 약수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고수분들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G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YG 같은 경우에 눌림목이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롯데 정밀화학은 지금부터 매수하시면은 좋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 아. 네, 그거에 이제 기반을 하는 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이제 전망을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극재 부분에서 이제 세척용 가성소다 부분에서 계속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롯데 정밀화학이 지금의 매수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하면 좋을 종목 롯데정밀화학이라고 골라주셨어요. 두 분의 전문가님의 의견이 롯데정밀화학으로 겹쳤습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투표를 했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많이 차이가 났을까요? 롯데정밀화학 대 YG 엔터테인먼트. 예, 그렇군요. 많이 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롯데정밀화학이 12대 8로 YG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YG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YG 전망이요.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YG가 3.6% 올라가고 있네요. 7만 원 넘긴 상태. 아, 가파릅니다. 거의 전고점을 거의 뭐 도달할 정도로 거의 다 온거 아닙니까? 다 왔습니다. 네. 진짜 다 왔네요. 자, 다 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뿐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수들의 일단 공연 콘서트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새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티켓 시장, 네. 티켓 시장에서도 상당히 크게 이렇게 뭐 보여주고 수익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76,000원, 예, 76,000원 정고점을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예. 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정고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YG 76,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4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 결승 앞두고 있습니다. 결승에 올라간 두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파라다이스 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다르네요. 네, 파라다이스 대 롯데정밀화학.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하나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예. 가성소다도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디 골라야 되죠, 진짜? 약간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선뜻 안 나와요, 얘기가. 자, 우리, 그러게요. 예, 최인호 전문가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아, 김용호 전문가님 먼저 할까요? 두 개의 종목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맞아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네네. 자,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어제 투심과 동일한 거예요. 저거는 투심이 어차피 내가 사면 오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어딥니까? 아, 저는 롯데 정밀화. 오늘 왜냐면 아, 저 마음이 너무 미시네요. 느껴져요. 네. 저는 파라다이스는 예. 자, 오늘 김영호 전문가는요? 오늘 저는 이제 두 종목 다 이제 제 종목이니까 예. 네, 이제 네. 분할로 담는 걸로 아, 이렇게. 분할로, 예. 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롯데 정밀화학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 롯데정밀화학이 아까부터 4강 2라운드 때부터 빡빡 치고 올라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파라다이스 어쨌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고 한번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왜 파라다이스는 좀 그럴까요?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기대감이 생기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그런 파동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매출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제 흑자를 전환을 했고 거기서 이제 좀 평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네. 매출액은 이제 1조가 넘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살짝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거품이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수급에 대한 파동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도전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굳이 롯데 정밀화학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롯데 정밀화학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이제 뭐 일본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나서고 있다라는 또 국내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파라다이스와 관련해서 중국 손님을 공략하지 못하는 거, 그건 좀 많이 큰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공직자들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이 네. 한 4년 전부터 마카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국가의 마카오에 카지노 가는 한국까지 안 것을 오고. 예. 막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아가지고 사실 미국에 있는 거점을 두고 뭐 MGM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크게 네. 라스베가스 더 크게 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좀 타격을 받았는데 그다 코로나까지 겹쳤는데 중국은 일단은 해외 나가서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시진핑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특히 한한령이 떨어지면서 한국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 아시아를 둘러싸 동북아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다 카지노 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근데 일본은 빠찡코 문화가 있는데 네. 이제 카지노를 이제 새로 개편하면서 내국인까지 같이 한다고 크게 조성을 하면서 세 군데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장을 못 했는데 이제 시장이 오픈되고 나면 이 판도가 한국의 허브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항 중심으로 한 카지노가 네. 다시 일본의 네. 또 엔저 현상과 여러 가지 맞물려져서 또 일본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여파도 되게 크다고 봅니다. 이 여행 시장은요 정책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행 관련된 데는 흥망생쇠 좋은 지점과 비수기와 성수기 고점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몰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다. 네. 일본 쪽으로 좀 빠질 거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엔저 현상도 또 그 한몫이 하고요. 아, 그렇네요. 네. 전혀 몰랐던 지점을.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네,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해졌는데 수줍? 일단 네, 두 분이 롯데정밀화학 골라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투표 결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압도적이네요.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7대 15로 롯데정밀화학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 우승 종목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바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롯데정밀화학 파라다이스를 제치고 금요일 이상형 월드컵 1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김용우 전문가부터 롯데정밀화학 전략 좀 잡겠습니다. 일단 롯데 정밀화학은 지금 목표가 9만 원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전문기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가성소다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수출
수출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따른 그런 건강한 조정에 따른 지금 찬스다.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중요한 자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9만 원? 목표가는 9만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예, 삼성정밀화학에서 이제 롯데케미칼로 바뀐 회사는 원래 삼성정밀화학으로 유명했었죠. 예. 일단은 세계인 우리나라의 지금 작년에 항상 풍기를 또 요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1등을 달리고 있고 가성소다. 그래서 ECH라 불리는 에폭시 관련 소재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나라 두루 산업이라든지 생활에 아우르는 화학 물질을 계속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유와 그러니까 유가와 상당히 좀 밀접적인 또 관계가 또 있는 종목이다 보니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분과 같이 함께 보시면서 진입하고 빠져나오고 하시는데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격은요? 이게 가격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전부 지금 9만 원 좀 위에까지 좀 같네요. 잡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모두 9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까지 김용호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네, 파라다이스 잠시만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파동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목표가 19,000원이라고 이제 잡아드리긴 했는데요. 네. 그 19,000원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수익을 이제 줄 때 나오셔야 되는 그런 전략을 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오늘의 우승자 롯데정밀화학 김용호 전문가님과 최인호 전문가님 모두 9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요? 파라다이스는 19,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상형 월드컵 금요일 시간 오늘의 우승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4월 첫 거래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